주말 사이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서 구금돼 있다가 우리 국민 60여 명 송환된 것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이 정부의 신속 대응을 환영한다면서 성과를 강조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랬더니 범죄자들을 데려왔다 이러면서 완전히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의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을 맡아서 캄보디아 현지를 급히 다녀왔던 김병주 최고위원이 구금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을 시켰다. 그러면서 추가 송환을 시켰다.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성과를 자랑한 것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현지 교민이 이런 김 최고위원을 직격하고 나선 건데요. 먼저 구금됐던 한국인 청년 3명이 어떻게 추가로 송환될 수 있었던 건지 김 최고위원의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근 급히 만들어진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자격으로 지난 15일부터 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귀국한 김 의원은요, 이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이 20대 청년 3명에 대한 제보를 받고 구출했다면서 이 3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요, 이 예정됐던 귀국을 미루고 이 수색을 위해서는 20일이 걸린다는 이 캄보디아 경찰과 고위 관계자를 설득해서 반나절 만에 이 청년 3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의 송환과 관련해 이 본인의 기여를 자랑을 한 겁니다. 김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엔 이 전신을 모자이크로 가린 이 구금 청년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관련해서 김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 3명을 구출했습니다. 그중 1명은 제 지역구인 남양주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정모 씨였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한 민원에서 이 구출 작전은 시작됐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마침내 우리 국민 3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구출한 청년들을 본 순간 대한민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감사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한 일을 저희가 이제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어쨌든 김 의원이 거기 가서 우리 국민 3명을 이제 송환을 시켰고 거기에 나름 기여를 했다는 건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저희가 김병주 의원 본인의 발언을 들려드렸지만 이제 생기는 의문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거기에서 납치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20대 청년 정모 씨와 관련해서 정 씨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한 민원에서 구출 작전이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떻게 15일 날 간 그 김병주 의원에 의해서 곧바로 구출 작전이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지 나머지 도대체 300여 명의 그 신고, 납치 신고가 이루어진 300명의 지금 행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김병주 의원은 쉽게 자신의 지역 구민을 구출할 수 있었던 건지 저희로 봤을 때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은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자신의 지역구 얘기를 굳이 여기서 꺼내야 했을까? 물론 지역구 의원이니까 자신의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300명이 넘고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이 과연 옳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자화자찬성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현지 캄보디아 교민이 정치인의 쇼맨십이다. 이렇게 직격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글을 쓴 교민은요. 캄보디아에서 열린 민주당의 대책단,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는 그 대책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책단과 현지 교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이 A씨도 참여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신을 이 한국과 캄보디아로 오가는 사업가로 소개를 한 교민 A씨는요. 이 김병주 의원을 겨냥한 SNS 글에서 정치인의 쇼맨십이 교민을 2번 죽인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민주당 대책단과 현지 교민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던 A씨는요. 정작 단장인 김 의원이 이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이 간담회에 불참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고도 마치 이 본인이 구조 작업을 이끈 것처럼 영혼담을 올려서 이 교민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A씨에 따르면 당시 간담회에서 이 교민들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범죄자와 교민을 구분해 달라라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김 의원이 공개한 구금 청년 사진을 보면 이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면서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가 돼서 이 교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김 의원의 일부 발언을 둘러싸고선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민 A씨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급습을 반나절 만에 성사시켰다는 김 의원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게 발단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이미 급습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한국 측의 신호가 오지 않아 오히려 구조가 늦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인데요. 실제 구조는 현지 교민들이 조용히 진행해왔고 김병주 의원은 단 이틀 일정으로 방문한 것뿐이라면서 정치적 효과를 노린 홍보용 쇼가 아니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구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민주당에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현지 고민의 공격에 대해서 김 의원이 또 해명이 나섰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는 눈물바람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소개해 주시죠.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 당 회의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 청년으로 소개됐다는 이 현지 교민의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했고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기자들 앞에서 또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또 김 의원은 교민 간담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 지적에 대해선 당시 캄보디아 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해서 이 현지 경찰의 구출 작전을 교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고 일정이 바빠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한국 측의 신호가 오지 않아 오히려 구조가 늦어졌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해 김 의원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17일 날 교민 간담회에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안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작전을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고요. 가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 못하고 별도 일정으로 갔다라고만 통보했던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정치쇼를 하기 위해서 했다, 홍보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실 51만 유튜브인데도 일체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없습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왜곡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캄보디아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서 또 당 지도부하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의 참극은 우리 역사상 치욕의 순간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선 군 파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캄보디아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정부 간의 공적 원조, ODA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명기 원내대표는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뒤 즉각 군사적 조치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이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 군사적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며 현 상황은 외교적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대책단으로 이 캄보디아를 직접 다녀온 황명선 최고위원도 군사조치 문제에 대해 잘못하면 국가 대 국가 분쟁으로 번지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선 이 민주당 지도부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일부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 국민 64명에 대해서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64명 가운데서 59명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처럼 송환된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 범죄 혐의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이런 범죄 혐의자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결국 전세기 송환 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요, 납치, 강금을 비롯한 이 캄보디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의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주진우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중 고문, 납치 등 이 강력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다면서 한 번에 무더기로 이들을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냐라고 날을 세운 건데요. 또 이 송환된 피의자들이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고 결국 이 범죄자들을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 명이라도 석방이 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며 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이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야권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악의적 왜곡이다. 이번 송환은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의 첫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한국인 청년 3명을 추가로 구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과를 자랑을 했는데 그런데 캄보디아의 우리 교민이 비판글을 올리면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캄보디아 사태는 사실은 올 초부터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제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오락가락 거기다가 또 혼선을 굉장히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은 뭐 군사적 조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캄보디아당은 또 당연히 주권 국가인데 거기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저는 내뱉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조금씩 국민들도 알겠지만 현재 이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중적 신분이 있어요. 즉 피해자이면서도 또 피의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바디스캠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범법을 저질러서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순전하게 피해자다. 우리가 가서 구출해 왔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다 보셨겠지만 이건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들의 성격이 뭐고 거기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현종 패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제 64명 송환한 거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64명이 순수한 납치 피의자, 강금 피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송환한 건 일종의 쇼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비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내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의 피해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 금액은 그 보이스피싱을 한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구속을 시키기 전에 그분들이 석방되고 싶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추가 범죄가 뜨게 되면 또 합의 금액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을 좀 잡아가지고 와야지 추가 범죄도 막는 것이고 또 현재는 잔당들도 일망타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감정적으로만 볼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